대한민국의 가장 가치 있는 산업, 그리고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기술. 농업은 국가 산업의 효자 산업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땅을 벗삼아 자연과 어우러지고 풍요롭고 안전한 먹거리로 따뜻함을 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가을볕이 찬란하게 빛나는 어느 날, 수확의 기쁨을 앞둔 한 농업인을 만나기 위해 충남 공주를 찾았습니다. 한 해의 농사를 마무리하기도 전에 이곳은 이미 이듬해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작물 중 가장 우수한 것들만 선별하여 내년에 씨로 쓸 수 있도록 말리는 작업입니다. 내년에 농사할 종자입니다. 농촌에서 얘기하는 신나락이라고 하죠. 태양에서 곱게 말려 천천히 말리는 게 종자의 발화율이라든지 이런 게 좋거든요. 내년 농사를 책임져줄 벽시에 벌써 각별한 애정이 느껴지는데요. 냄새가 나죠. 네. 그 식물이 자기 비었을 때 이런 자기만의 물질이 나와요. 강한 냄새가 나잖아요. 실제로 살아있는 거. 언뜻 보면 모두 비슷해 보이지만 그 종자에 따라 맛과 향이 다르다는 벼. 이제는 그 미묘한 차이를 구분할 수 있다는 황진웅 씨는 올해 귀농 6년차 토종 농업인입니다. 도심에서 살던 그가 자타공인 토종 농업인으로 불리는 것은 예부터 우리나라에서 자란 재래 종자만을 고집해 농사를 짓기 때문이라는데요. 이 수수도 화분과 작물이에요. 그러니까 벼목 화분과 작물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찍 꽃이 피는 거와 늦게 꽃이 피는 것, 거기에 따라서 조생종, 만생종 이렇게 있어요. 요즘엔 새 피해가 많기 때문에 다른 때 먹을 것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일찍 꽃이 피면 새들이 다 이쪽으로 와요. 그래서 그걸 시기를 잘 조절해서 씹는 시기를 조절해야 됩니다. 마치 야상에서 자란 들풀과 같아 신경 쓸 것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재래종. 그래도 재래종을 고집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저희가 종자를 이렇게 증식해서 다른 분한테 농사할 수 있게 드리기도 하고 또 제가 직접 해봐야 그분들한테 다른 농민들한테 소개시킬 수가 있거든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필요한 사람한테 그리고 필요한 농민이 자기가 필요한 걸 갖게 되고 그게 그 농사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 좋은 일이라고 볼 수 있죠. 황진웅 씨에게 농업은 자연과 어우러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땅에 심은 벼가 꽃이 되고 또 풍부한 식량이 돼주니 이젠 그 매력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농업은 식량을 생산하는 본원적인 가치 외에도 국토의 경관 유지와 그리고 토양 유실과 홍수 방지, 그리고 전통 문화 유지, 그리고 생태계 보존 등 다양한 가치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시험 재배한 작물을 수확하는 첫 해. 이 시험을 통해 우리 땅에서 어떠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지 평가받게 되는데요. 정부에서 논타작물 재배 시범 사업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녹토미가 조사료용 총체배로 적합하다고 제가 생각해서 선정을 해가지고요 올해 시험 재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험 재배를 한 후에 이걸 가지고 경영 분석도 하고요. 그러니까 단위 면적당 수확량, 집 수확량, 나락 수확량 해서 경제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이런 분석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녹토미를 수확하는 날. 흔히 알고 있는 백미보다 알이 굵은 녹토미는 부드럽고 달콤한 밥맛을 자랑한다는데요. 특유의 푸른 물결이 바람에 일렁이는 것을 보니 제법 농사가 잘 된 것 같습니다. 이제는 농기계를 통해 보다 편하게 작업할 수 있지만 이날만큼은 인근의 소작농들이 함께 추수의 기쁨을 나누어 줍니다.
옆에 보고 계시는 우리 형님은 주로 이제 기계 수학, 기계를 만지시기 때문에 기계를 하시는 수학을 도와주시고 같이 하고요. 옆에 있는 계신 우리 형님은 이모저모 하는데요. 공동체라고 해야 되죠. 각자 농사도 같이 하시고 각자 농사도 있고 또 수학이라는 걸 같이 해서 좀 나누는, 그러니까 옛날 방식의 전통적인 농업 공동체, 농산 공동체를 하고자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진웅 씨가 이곳에서 연구하는 재래 작물은 약 86종. 이 작물들은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 세상의 빛을 보게 되는데요. 독특한 이름만큼이나 각각의 개성이 뚜렷해 기르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이거는 버들벼인데요. 까락이 검맣죠? 이건 까락 검은 버들벼예요. 까락 검은 벼들벼. 예, 원래 흰색인데 돌연변이가 이렇게 가끔 나와요. 이쪽에 있는 게 여우꼬리 조인데 저건 차조입니다. 매달으면 나와 있는 영양분이 알곡으로 들어간다 해서 거꾸로 매달은 게 금방 죽는 게 아니에요. 작물을 벼었다고 해서 살아있거든요. 오랜 기간 우리의 땅과 기후에 적응해 오면서 대대로 지켜져 온 선조들의 식량. 지금은 대량 생산을 위해 개량된 외래종에 밀리고 있지만 우리 것이 가장 우수하다는 것을 믿기에 황진웅 씨는 예부터 우리 땅에서 자라온 재래종을 계속 지켜나갈 생각입니다. 우리나라 토종식물은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기후대에서 우리 조상들이 수대에 걸쳐서 재배되고 이용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농업기후대에는 최적화된 품종이 이제 토종식물입니다. 또 지금 저희가 새로운 품종을 만드는데 그 품종을 만들기 위한 엄마 아버지 그 유전 자원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우리 토종 자원은 아주 매우 중요한 자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진웅 씨에게 특별한 장소가 있다는데요. 출고하기 전에 물건들이 넣어놓는 창고입니다. 종자 창고는 따로 있고요. 들어와 보세요. 한 해 수확한 자식 같은 벽시들이 출하를 기다리는 곳. 이곳이 황진웅 씨의 보물 창고입니다. 이 작은 벽시가 곧 그의 자부심이기도 한데요. 토종 종자를 농사하게 되면은 자기만의 농산물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길게 봐서는 그 농부가 농사로서 계속 농사를 하면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지속 가능한 그런 농업, 경쟁력 있는 농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좋은 볕에 천천히 말려 보관한 벽시를 각각의 형태와 성질을 유지한 채 도정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하얀 쌀, 완전미가 됩니다. 언뜻 보면 백미처럼 보이는 이것은 벼들미라고 하는데요. 이건 품종 버들벼라고 하는데요. 이 쌀은 이 흰 부분이 아밀로펙틴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남아있는 벼 품종 중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품종 중에 하나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보급종이 아닌 탓에 포장부터 유통까지의 모든 과정이 농업인의 손길로 이루어집니다. 판매를 한다고 하면은 일반적인 유통 구조에 흘릴 수 없는 그런 농산물들이 나와요. 예를 들면 벼 같은 경우에는 보급종에 대해서 수매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토종벼는 보급종이 아니기 때문에 수매에 해당하는 그런 품종이 아닙니다. 그러면 스스로 자기가 도정도 하고 포장도 하고 해서 소비자도 찾고 해서 그런 방식의 새로운 길을 가야만 하는 거고요. 이제 한 해 동안 정성 들여 기른 수확물이 소비자에게 직접 다가갈 시간. 소비자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황진웅 씨가 재배한 재래밀로 빵을 만든다는 서울의 한 빵 전문점. 재래밀은 그 향이 구수하고 부드러워 소비자들에게도 인기가 좋다는데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던 사장님도 건강과 맛을 모두 잡은 우리 곡물에 푹 빠졌다고 합니다. 보통 이제 수입되는 그런 시판밀은 다 품종 개량된 거잖아요. 우리가 종자 개량을 할 때 가장 역점을 두는 게 수확량 그리고 병충해 이런 데 초점을 맞추죠. 그 안진뱅이밀 같은 경우는 개량되지 않은 토종의 그 맛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구수한 맛이 깊게 남아요.
이제 그 진가를 알아볼 사람들이 더욱 늘어나길 바랍니다. 최근에는 귀농귀촌이 50만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중에 30, 40대가 51%가 되는 걸 보면 많은 젊은 층이 농업 분야를 새롭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젊은 청년들에게도 새로운 기회의 터전이 돼가는 농촌. 농업인을 꿈꾸는 23명의 청년들이 특별한 여정을 떠난다고 해서 찾았는데요.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농업인의 날 기념탑 앞에서 그 시작을 알립니다. 새롭고 앞으로 남은 시간을 더 열심히 보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촌 지역사회를 직접 만나 농업을 제대로 느끼고 가겠다는 청년들. 그 패기만큼이나 발걸음도 씩씩한데요. 이들을 가장 먼저 반기는 것은 수확을 앞둔 배추밭. 김장철을 맞아 속이 꽉 들어찬 배추는 체력과 끈기가 기본인 농업을 알아가는데 안성맞춤입니다. 힘을 합쳐 의기투합하니 끝이 보이지 않던 배추도 이내 바닥을 드러내는데요. 처음에는 고생 안 하고는 안 된다. 우리 매로 이래 좀 나이가 먹어가면은 이제 좀 수월해지는데 처음에는 고생이다. 저기 올라가 열어주고 가야 될 거 아이가. 젊은 청년들이 농사를 시작하겠다고 하니 선배 농부는 반가움과 걱정이 교차되는 모양입니다. 서리가 내리면 상품성이 떨어지는 배추를 안전한 비닐하우스에 보관하고 나서야 오늘의 일정이 완료되는데요. 배추 그냥 사서 김치 사서 먹을 때는 잘 몰랐었는데 이렇게 농민분들의 노고를 알게 되었고 그리고 생각보다 되게 많은 땀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번 농행원정대가 더욱 특별한 이유는 농업 고수와의 만남. 이곳에서는 유기농 작물에 관심이 많은 청년들이 농법에 대한 노하우를 전해 듣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한 눈빛으로 강의에 임하는 청년들. 농민들이 그간 겪어온 시행착오와 그것을 극복했던 과정은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귀한 지침서입니다. 자연을 이제 보존하고 이렇게 지키는데도 한몫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함께 가는 거다. 먹는 거나 우리가 보고 느끼고 함께하는 자연을 이렇게 그 속에서 사는 그 자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의를 마친 고수가 이번엔 특별한 장소로 청년들을 인도하는데요. 백문이 불여일견, 유기농 노하우가 담긴 식초 창고입니다. 여기가 좀 시원해야 돼요. 벽이 저 두껍죠. 그리고 천장도 한 번을 더 쳤어요. 아무것도 침전물이 없어야 돼. 이렇게 하지 않으면 뭐 찌꺼기라고 할까? 침전물까지 오면은 계속 발효증이 돼 버려요. 유기농 농법으로 지은 곡식을 잘 발효시켜 여과한 식초. 묘하게 당기는 식감이 아주 일품이죠. 유기농을 해야 하는 이유가 농부를 위해서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듣고 되게 생각이 많이 변했거든요. 그래서 유기농을 하는 이유가 농부를 위해서도 있고 자연도 위해서도 있다는 걸 요즘 계속 생각하면서 더 공부를 많이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식초 눈을 넣어주듯이 제가 그걸 놓아뒀다가 하면 발효가 또 잘 돼요. 그래서 작년에 학생들도 직접 유기농 퇴비를 만들어 보는데요. 이렇게 노하우를 듣고 경험하고 생각을 나누는 과정을 통해 농업에 조금씩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일단 이렇게 유기농업을 활성화시켜서 뭔가 청년들이 농촌에 들어가서 이렇게 유기농 전선에 뛰어들어서 이렇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조금 구축하고 싶은 그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농업의 변화에 발맞춰 이제 우리 농촌도 변화의 시기를 맞았습니다. 도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편안하고 안락한 농촌으로 또 체험과 교육의 장으로 거듭나고 있는데요. 오늘 경기도 양주의 한 농촌 마을에도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이게 원래는 이게 펄했던 게 이게 이제 익은 거예요. 이렇게 이제. 말고 나는 이게 일손이 부족한 농촌 마을을 위해 고추 수확을 도와줄 예정인데요. 예. 이런 말려가지고 나중에 김장할 때 쓰는 거네. 김장할 때 쓰고 이거는 이제 고추장. 네, 고추장. 고추장도 단독으로니까 먹으시면 좋죠. 빨갛게 익은 고추를 보니 덩달아 손길이 바빠집니다. 키우는 과정을 보니까 이게 저희가 사 먹는 게 참 이게 쉽게 나오는 게 아니구나 하고 많이 느끼게 됩니다. 제가 자주 먹는 이 떡볶이 고추장이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를 생각하니까 재밌는데요. 함께여서 좋은 순간이란 이럴 때가 아닐까요? 해마다 마을을 위해 청소하고 부족한 일손을 채워주는 이들은 벌써 13년째 이 마을과 인연을 맺고 있는 농촌자원봉사자입니다. 이 마을의 터줏대감 백구도 오랜만에 만난 이들이 반가운 모양인데요. 잘 있었어? 야, 얘같이 안해 사람을. 앉아. 마을 내에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도시민들이 방문하니 마을 이미지에 특별히 신경이 쓰인다는 주민들. 이렇게 힘을 더하면 금세 깨끗한 마을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마을을 가꾸자고 하니까 주민들께도 적극 호응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일단 마을 주민 자체가 단합이 됐다는 자체가 좀 좋은 점이고요. 그러므로서 이제 우리 자매계 이런 단체라든가 뭐 단체들이 이렇게 또 같이 또 주민들하고 협심해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데에서 좀 도움을 주시고 그래가지고 참 그런 점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깨끗한 농촌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것이 이 마을의 목표라면 마을이 갖고 있는 것을 소중히 지켜나가는 것도 이들의 숙명. 이 마을은 전통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어 도시민들에게 따뜻한 정취와 전통문화 체험의 기회까지 제공할 수 있는데요. 이제 콩을 갈아보실 건데요. 이거를 물하고 콩하고 같이 넣으셔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시면 주민들이 직접 키운 콩으로 두부를 만드는 것은 이 마을의 필수 코스. 맷돌이 생각보다는 돌리는 게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전에 조상님들이 이렇게 좀 정성을 들여서 음식을 만들었구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맷돌로 갈아서 구수한 향이 일품인 콩을 간수를 부어 끓이면 완성되는 두부. 추운 날씨에 간 만들어낸 두부를 나눠 먹으니 오늘의 수고를 보상받는 것 같은 기분입니다. 제가 아기를 키우는데 아기 데리고 와서 체험도 시켜주고 이것도 먹이고 싶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해마다 와가지고 여러분들 만나면서 이웃분들이랑 이야기도 하고 또 맛있는 음식도 먹고 다양한 체험하면서 저도 도움이 되는 것도 기쁘고 또 저도 또한 힐링이 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보람을 느끼고 갑니다. 농업은 최근에 어려운 농업으로만 인식되었습니다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융합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농업이 되면 생산성도 높고 또 부가가치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농업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을 지키고 농촌의 가치를 소중히 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네, 지금 이낙연 국무총리님과 농업인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농업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농업인의 날이 올해로 벌써 23회를 맞았는데요. 새로운 기술을 접목한 농업기술 및 다양한 분야에서 농업 발전의 공로를 인정받은 농업인들이 대통령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농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농업의 발전이 곧 나라의 발전을 이끈다는 그러한 인식들을 우리 국민들이 함께 공유하자는 뜻에서 농업인의 날을 제정해서 이렇게 행사를 갖고 있습니다. 개막식 이후 야외 전시관에서는 각 지역에서 모인 농업인들의 생산품을 알리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는데요. 어린아이들이 우리 농산품으로 즐길 수 있는 먹이 체험은 우리 농업의 소중함을 알리게 되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지역 특산물 및 공산품을 알리는 자리는 많은 농업 관계자분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게 지금 8분도 정도? 그 정도 해야 쌀로. 우리 농업에도 농촌에도 희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 젊은 농업인들이 입증을 해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농업인이 힘을 내야 됩니다. 농어소득 5천만 원!